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아이폰 15에 USB Type-C 탑재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를 꾸준히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관건은 과연 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13일 EU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무선장비 지침 전자장치용 공통충전기 법안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유럽 이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된 만큼 사실상 USB Type-C 충전 단자 통합 표준 도입권은 구분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IT 기기의 USB Type-C 충전 포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콘솔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리더기,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무선 이어폰인데 최대 100W 공급 가능한 USB Type-C 포트가 반드시 장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2026년 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제정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전자폐기물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독자 충전 포트인 라이트닝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아이패드는 이미 최신 모델에 USB Type-C 포트 전환이 이루어졌고 맥북과 같은 노트북은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애플은 라이트닝 이전에 30핀 커넥터를 차용했습니다. 2012년 아이폰 5부터 2022년 아이폰 14까지 무려 10년 동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은 8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30핀 단자 대비 크기가 작고 모바일 기기를 꽂을 때 위아래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리버서블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버서블 방식이면서 범용성이 좋은 USB Type-C가 주류가 된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규격 혼재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애플이 지독스러울 정도로 아이폰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MFI라는 애플 자체 인증 제도가 있는데 서드파티 제품 중에서 인증된 액세서리에만 MFI 배지가 부착됩니다. 애플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액세서리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애플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팟을 개발한 토니 파델이 애플이 MFI 인증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말에 동의했을 정도이니까요. 천하의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애플에 어울리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USB Type-C 충전 단자 통합 표준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애플에게는 비관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처럼 무산되길 바랐겠지만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인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가지 루머를 종합해볼 때 라이트닝 포트 다음 단계는 충전 단자 없이 무선 구조로 설계된 포트리스 아이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전문 기자로 잘 알려진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 역시 아이폰의 최종 목적은 무선 충전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결국 애플은 가도기적으로 아이폰 충전 포트를 USB Type-C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진 밍치커 역시 같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아이폰 15부터 USB Type-C 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2024년 말부터 적용되면 2024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에 적용되면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신제품 기준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구형 모델이 무조건 단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폰 14 출시와 함께 아이폰 13 미니, 프로 맥스는 단종되었지만 아이폰 13은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 모델인 아이폰 12도 여전히 현역으로 애플 스토어에 판매 중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해당하는 신형 아이폰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살 갉아먹기를 하지 않을 구형 모델을 남김으로써 구색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2024년 말부터 적용된다면 최소 전년도 모델부터는 USB Type-C 포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아이폰, 즉 아이폰 15에는 USB Type-C 탑재가 유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트리스 아이폰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유선 충전 방식에 비해 무선 충전 방식은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같은 대화면 모델은 유선 방식으로 최대 28W까지 나오는데 최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과 충전 속도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 충전 속도를
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타협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USB Type-C가 도입될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세 번째, 프로 모델에만 USB Type-C가 탑재되지 않을까요? 아이폰 15 울트라에 USB Type-C가 탑재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애플이 금 나누기에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 모델이 잘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모델에만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가면 프로 모델에 대한 쏠림은 더 커질 겁니다. 차기 모델 발표 시 단종되지 않고 현역으로 남아있는 모델은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전례를 미뤄보면 실현되기 힘들 듯 합니다. 네 번째, 유럽 모델에만 USB Type-C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유럽 인구가 약 4억 5천만에 달합니다. 인구수만 봐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애플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브레셀 효과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수도 역할을 하는 벨기에 브레셀에서 표준을 정하면 유럽에 수출하는 전 세계 기업이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유럽의 규제가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게 바로 2018년 EU에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으니 USB Type-C 충전단자 통합 표준 역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당연하죠. 애플 역시 이와 같은 EU의 조치가 혁신을 누르고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에 대해 동조하는 세력은 많지 않습니다. 애플 내부자였던 전직 직원마저 USB Type-C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애플 본진인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USB Type-C 충전단자 통합 표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을 정도이니까요.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USB Type-C 충전단자 통합 표준 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정으로 차기 아이폰 로드맵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4를 과연 언제 출시할지, 어떤 모델을 모태로 재활용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아이폰 SE4가 조기 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2024년까지 판매하고 단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X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포트리스 아이폰으로의 전환 시점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리스 아이폰의 등장은 과거 3.5mm 이어폰 단자 삭제 이상의 충격적인 대격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쉽고 편하고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USB Type-C가 적용된 구형 아이폰에 머물고자 하는 간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확실한 차별점을 내세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폰 15에 USB Type-C 포트 탑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워낙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또다시 역대급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애플이 무려 10년 동안 고수해온 라이트닝 규격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아이폰 15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렸으니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